아직도 그렇게 사니?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우편함에서 크림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여고 88학번 동창회. 발신인은 한수연이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20년 만에 특별한 만남, 수연이의 따님 한혜린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라벨비에서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20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창회에 나간 게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교복은 언니에게 물려받았고 도시락은 늘 김치와 밥뿐이었습니다. 반면 한수연은 부유한 집안의 여왕벌이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다니는 애가 뭘 안다고. 어느 날 점심시간 수연은 제 도시락을 낚아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김치밖에 없네.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졸업 후 저는 작은 화장품 가게 점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피부를 공부했습니다. 성분을 연구했습니다. 5년 후 제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10년 후 공장을 세웠습니다. 20년 후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저 정미선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실소유주입니다. 국내 3위 화장품 기업, 연 매출 5천억 원.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대표이사는 비서 강민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민준 씨, 토요일 오후 일정 비워둬요. 동창회에 가려고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그냥 한번 가보고 싶네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10년 된 검은색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후 4시 레스토랑 라벨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5층짜리 단독 건물에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2층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8명의 동창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중앙에는 한수연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화려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손질한 듯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머, 수연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선? 이게 누구야? 20년 만이네. 다른 동창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수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사니? 저는 대답하지 않고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올해 의대 합격했어. 우리 남편 작년에 승진해서 이제 임원이야. 수연이 가장 화려하게 떠들었습니다. 우리 사위 있잖아. 대기업 본부장이야. 요즘 해외 출장 다니느라 바빠. 우리 딸도 이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완전 잘 나가고 있어.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수연이 넌 복도 많아. 딸도 예쁘고 능력 있고 완벽하네.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선아,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결혼은 했어? 아니. 자식은? 없어. 수연이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혼자 사는구나. 힘들겠다. 나이 들면 외로운데. 저는 물을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수연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미선아,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20년 만에 보니까 반갑네. 수연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려다 갑자기 손을 헛짚었습니다. 레드와인이 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안해. 실수했어. 수연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창 몇몇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휴지 좀 줘봐. 수연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냅킨을 집어 옷에 묻은 와인을 닦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정말 미안해. 내가 새 옷 사줄게. 얼마짜리야? 수연의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는 조용히 와인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와 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따님께서 잠시 오셨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우리 예린이가 왔네?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한예린이었습니다. 셰프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창분들도 환영합니다.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딸 예린이야. 프랑스에서 요리 공부하고 와서 이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어. 예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수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누구? 아우라 코스메틱 회장님이요. 이 건물 인수권 때문에 오신대요. 수연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창들을 향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있잖아. 곧 엄청난 분이 오신대. 동창들이 술렁였습니다. 진짜? 대박. 저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린이 나간 후 분위기는 더욱 들떴습니다. 수연은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우라 코스메틱 알지? 요즘 대박 나는 화장품 회사. 당연하지. 백화점 가면 항상 사람 바글바글한데. 맞아. 나도 거기 크림 쓰는데 진짜 좋더라.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위 회사가 거기랑 거래처거든. 그래서 우리 예린이 레스토랑이랑도 인연이 닿은 거야. 곧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박, 수연아. 너 진짜 인맥이 장난 아니네. 역시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갔어. 수연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테이블 위에 물병을 받습니다.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선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물 좀 따라줄래? 내가 제일 한가하잖아. 순간 테이블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동창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빛에는 20년 전과 똑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물병을 들고 동창들의 잔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웃었습니다. 미선이 너는 착하긴 해.
옛날부터 그랬잖아. 다른 동창이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항상 순하고 조용했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랐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잔까지 채우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제일 편해. 저는 조용히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친구 서너 명과 다가왔습니다. 정미선, 오늘은 뭐 먹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도시락 뚜껑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더 빨랐습니다.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어디 보자. 뚜껑을 열어본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볶음밥? 반찬도 없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완전 가난하네. 장학금으로 다니는 애가 밥까지 저래? 수연은 도시락을 들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려줘. 싫은데? 수연은 도시락을 휘둘렀습니다. 김치볶음밥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던졌습니다. 쿵!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밥알이 흩어졌습니다. 수연이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맛없어 보였잖아. 공짜로 학교 다니면서 우리랑 같은 반이라고 착각하지 마. 넌 원래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필을 잡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여전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있잖아. 다음 달에 우리 집들이 하는데 너희 다 와야 돼. 어머, 이사했어? 응, 타워 팰리스로. 평수도 늘렸어.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졸업 후 저는 작은 화장품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점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화학과 피부과학을 공부했습니다. 5년 후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위한 크림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개도 안 팔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1년 후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10년 후 공장을 세웠습니다. 15년 후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20년 후 유명 연예인이 사용했습니다. 재고가 동났습니다. 25년 후 해외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아우라 코스메틱은 국내 3위 화장품 기업이 되었습니다. 연 매출 5천억 원, 직원 500명, 전국 200개 매장.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표이사는 강민준의 이름이었고 저는 철저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한예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왜? 예린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들도 들렸습니다. 아우라 코스메틱 회장님이 곧 도착하신대요. 대표 비서님이 먼저 오셨어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지금? 네, 5분 안에 오신대요. 수연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동창들도 술렁였습니다. 진짜 오신다고? 대박. 수연이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얘들아, 다들 자리 정도네. 엄청난 분이 오시는 거야. 동창들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수연은 저를 보았습니다. 미선아, 너도 자세 좀 바르게 앉아. 창피하게 하지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동창들도 모두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비서님, 어서 오세요. 민준은 예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우라 코스메틱 대표 비서 강민준입니다.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비서님, 저희가 정말 영광이에요.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민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연이 동창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 아우라 코스메틱 대표 비서님이시래. 동창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말이죠. 귀사와 거래 관계인데요. 저희 딸 레스토랑도 정말 좋지요? 회장님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는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 인테리어, 테이블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 조용히 앉아 물잔을 들고 있는 저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수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비서님, 어디 가세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레스토랑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의 눈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예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괜찮습니다. 제 시간에 맞춰 오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천천히 수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정미선이야. 아우라 코스메틱 실소유주.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쓰러졌습니다. 한 동창의 손이 떨려서였습니다. 레드와인이 흰 테이블볼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닦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제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한예린 대표님. 예린이 깜짝 놀라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네. 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바로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재계약건으로 오늘 뵙기로 했습니다. 예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수연이 예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창들 앞을 지나쳤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 예쁘지? 내가 5년 전에 샀어. 강남에서 가장 좋은 입지지. 저는 돌아서서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야. 20년 만이지. 동창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선아, 정말 내가... 응, 정말 나야. 그 장학금으로 다니던 정미선. 저는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도시락 쓰레기통에 버려지던 정미선.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졸업하고 30년 동안 일했어. 점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숨겨 살았냐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 일만 하고 싶었어.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수연아.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오늘 나한테 와인을 쏟았을 때 알아? 실수인 척했지만 난 알았어.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물 따르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재미있었는지 알아?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야. 2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 넌 여전히 그때 그 한수연이더라. 하지만 나는 변했어. 많이.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이 레스토랑 임대료 3개월 밀렸더군요. 예린 씨. 예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사가 어려울 수 있지요.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수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아, 제발, 우리 딸만은.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수연아. 내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저는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 씨와 정당하게 계약 논의하세요. 임대료는 시세대로.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저와 미팅하세요. 경영에 대해 배우세요. 제대로. 그리고 3개월 안에 밀린 임대료 갚으세요. 제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창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 얻었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20년 전 그 사람이 오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식사 잘해. 오늘 식사비는 내가 낼게. 건물주니까. 저는 민준과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수연아. 다음 동창회 때는 나 부르지 마. 나는 다시 조용히 살 거야.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레스토랑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고급 세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레스토랑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샤넬 재킷의 무릎 부분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예린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창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먼저 갈게. 수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예린에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들은 서둘러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동창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레스토랑에는 수연, 예린, 그리고 몇몇 직원만 남았습니다. 예린이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다들 잠시 나가 계세요. 직원들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둘만 남았습니다. 예린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예린아, 내 어머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우선 일어나요. 수연은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예린이 부축했습니다. 의자에 앉힌 후 예린은 물을 따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은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린아, 어떡하니? 임대료 3개월이나 밀렸다며. 예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 못 드렸어요. 왜 말 안 했어?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예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에게 이미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예린은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바보 같았구나. 어머니, 정미선, 그 애를 20년 동안 무시했어. 장학금으로 다니던 가난한 애라고 생각했어.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됐더라. 이 건물 주인이고 대기업 회장이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야. 인정해야 해. 나는 지금까지 남 덕분에 살았어. 부모님 덕분에, 남편 덕분에, 사위 덕분에. 근데 정미선은 혼자 힘으로 다 잃었어. 예린은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그 애한테 물까지 따르라고 했어. 근데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따라줬어. 그게 더 무서웠어. 화도 안 내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예린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애를 괴롭혔어.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왜 그랬을까? 수연은 흐느꼈습니다. 예린은 어머니를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예린아, 내 어머니, 정미선 회장님께 가서 배워. 예린은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분이 너한테 매주 화요일 미팅하자고 했잖아. 가서 제대로 배워. 경영을 배우고 사업을 배우고
어머니, 나는 못 가르쳐줘. 나는 평생 남덕 보고 산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혼자 힘으로. 수연은 예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나는 이제 좀 달라져야겠어. 수연은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봤습니다. 3개월 안에 임대료 갚아야 하잖아. 나도 뭐라도 해야겠어.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해요, 어머니. 수연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그날 밤 수연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눈이 부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구나. 그녀는 천천히 화장을 지웠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샤넬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미선, 고마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준 교훈 잊지 않을게.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아우라 코스메틱 본사 20층 회장실 앞에 한혜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예린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예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물. 괜찮습니다. 저는 미네랄 워터를 따라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예린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린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지난주 레스토랑 매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3개월 밀린 임대료, 상환 계획서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매출이 3개월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 부족입니다. 프랑스에서 요리는 배웠지만 경영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예린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이 레스토랑을 시작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저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저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예린 씨, 나는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당신 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당신이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되길 바라요. 남 덕분이 아니라 본인 실력으로.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예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린 씨, 당신은 능력 있어요.
요리 실력도 좋고 열정도 있어요. 다만 경영을 몰랐을 뿐이에요. 회장님, 앞으로 내가 도와줄게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만나요. 경영 전략, 원가 관리, 마케팅 하나씩 가르쳐 줄게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회장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린 씨, 나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저는 다시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잘못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면 돼요. 예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대료 3개월 분할 납부 승인했어요. 6개월에 걸쳐 갚으세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정상 납부하고요. 정말요? 네. 단 조건이 있어요. 예린은 긴장했습니다. 매달 말 경영 보고서를 내게 제출하세요. 그리고 내가 조언하는 건 최대한 따라 해보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원가 관리부터 시작할까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제 30년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예린은 노트에 빼곡히 메모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예린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준 씨 앉아요. 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난주 동창회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후련했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게 있었으니까.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수연이를 무너뜨리는 게 복수일까? 민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진짜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린이를 돕기로 했어요.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민준 씨. 나 이제 좀 나와도 될 것 같아. 네. 숨어 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어. 정미선 아우라 코스메틱 회장으로.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결정입니다. 다음 달 신제품 발표회 때 내가 직접 나갈게. 얼굴 공개하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숨지 않고 떳떳하게.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커플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밥과 과일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제 도시락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조용히, 우아하게, 제 속도로.